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달청에 입찰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참가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참가자 등록의 담당 부서와 근거 규정은 담당 부서는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있는데요. 각 중앙관사의 계약 담당 공무원은 경쟁 입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달 업체가 등록을 하는 시기와 등록 장소는 등록 시기는 연중에 아무 때나 업체가 필요한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고에 따른 입찰 참여 시는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 또는 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공고를 하는데요. 그 공고에 따라서 그 공고 내용에 따른 입찰을 참여하고 싶을 때는 그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대상 사업은 사전심사 신청일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장소는 조달청 본청 또는 각 지방 조달청 중에서 등록 신청자가 지정한 장소인데요. 등록 신청자가 지정한 장소라 함은 신청 시에 본인의 회사 또는 공장이 근처에 가까운 곳에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각 지방 조달청으로 찾아가서 지문 등록 등을 하면 됩니다. 공장이 있어서 공장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장 소재지 관할지청으로 신청지를 등록 신청사가 선택을 하면은 그곳에서 등록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등록 절차는 처음 이 코스콤이라든가 한국정보인증, 전자인증, 무역정보통신 이러한 인증기관에서 사업자 범용 인증서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등록 신청 및 증빙 서류인데요. 이 업체가 조달 업체가 이 위에서 구입한 사업자 범용 인증서를 PC에 설치해서 또는 USB에 저장하여 PC에 연결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서에 각 업체별 업무, 즉 물품을 공급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회사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또는 공사 또는 용역, 외자, 즉 외국 자본이 연결돼서 하는 그런 제품 경우 외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각 업체별 업무별로 선택해서 각각 그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여 하단에 송신을 누르면 조달청 본청 또는 각 지방 조달청 중에 등록 신청자가 지정해서 송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송신한 곳에 그 시행문과 증빙 서류를 온라인 첨부해서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회사에 관련된 또는 각 업체별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고 맨 아래 버튼을 송신하게 된 송신 버튼을 누르면 조달청에서 시행문과 그 시행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출력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행문에 따라서 그
내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첨부하든가 또는 인쇄해서 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은 각 업체에서 보내온 시행령과 증빙 서류를 검토한 후에 요건에 맞으면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을 승인을 하고요. 그 등록 요건에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업체에서 미비한 사항을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조달청에서 보완 요청 메시지를 보내서 그 조달청 시스템에서 보완 요청 절차를 먼저 해 주어야 업체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참가 자격 신청 작업 컴퓨터에서 진행 중에 그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시군구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첨부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허가증만 첨부한 경우 그 뒤에 허가증에 딸린 부속 서류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뺀 경우에 그 첨부 서류를 생략했던 이유로 서류 보완 요청이 문자로 송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자 메시지가 신청자의 휴대폰에 오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경쟁입찰 참가자의 등록 신청서가 서류 보완 요청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와서 그걸 수정하면 입찰 참가자의 등록 신청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오면서 나라장터 우측 상단 인증서 등록 진행을 바란다고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나라장터 우측 상단에 인증서 등록을 하지 마시고 먼저 입찰 참가 등록한테 승인 완료 메시지가 온 다음에 그 보안 토큰 입찰을 위한 보안 토큰 같은 걸 구입한 경우 신분증과 보안 토큰 수령증을 지참하고 등록 신청자가 지정한 조달청으로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하고 직접 지문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PC로 돌아와서 나라장터 우측 상단 인증서 등록을 마치면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범용 인증서를 PC에 설치된 상태에서 그 인증서로 먼저 로그인 한 다음에 상단에 나의 나라장터에 가서 업체 정보 관리로 들어가면 자기 정보 확인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증 출력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이 출력됩니다. 이와 같은 경제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이라는 문서가 인쇄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 중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대표자는 공동대표도 있고 각자 대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 대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공동대표와 각자 대표가 해당되면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공동대표는 각자 대표에 비해서 대표권 제한 면에서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입찰 참가 대리인은 대표가 직접 하지 않는 경우는 대리인이 이 항목에 기재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대리인이 지문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리인은 4대 보험 중 하나를 가입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입찰 참가 등록 물품은 물품을 공급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란에 기입이 되겠지요. 다음 업종명은 업종 코드 4자리가 업종명과 함께 여기 이 자리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번호는 허가증에 나온 시군고 등록번호가 이 자리에 기재가 되겠고요. 역시 그 등록번호 취지일자가 이 자리에 기재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 업종을 하는 경우에 이 자리에 기재되겠지요. 그 다음에 공장 정보는 공장 등록증이 있는 경우 그 등록증상의 내용이 이 자리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기재가 되어 있네요. 공동대표는 각자 대표보다 대표권 제한의 정도가 크고요. 그리고 입찰 대리인은 회사의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을 가입한 직원이 입찰 대리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입찰을 하려면 지문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 등록을 한 경우 업종 코드가 표시된다는 말이 있었고요.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번호 출입일자가 기재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공사를 등록한 경우에도 표시가 되고, 공장 등록증상의 내용도 역시 입찰자 참가 등록증상에, 경쟁 입찰 참가자의 등록증상에 다 기재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상 도달청 입찰 참가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